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냥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국내 정치권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민주당에서는요 제일 큰 게 뭡니까? 지금 공천 헌금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어떻게 선을 긋고 있느냐? 전수조사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건 개인의 이탈 문제다. 그래서 시스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딱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개인 이탈인데 왜 전수조사해? 전수조사할 필요 없어? 딱 이렇게 선을 딱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공천 의혹이 단순하게 지금 김명기나 강선우 선에서 끝날 일이냐? 그만큼 민주당의 공천 의혹, 공천 그러니까 헌금 요 의혹이 모두 다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꽉 박혀 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딱 잘라서 부인하는 거예요. 딱 잘라서 부인. 아니 전수조사를 안 하고서 어떻게 개인 일탈이라고 합니까? 전수조사를 해놓고서 보니까 이건 개인 이탈이다 아니다. 그 개인 이탈이 개인 이탈이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필요한 윤리감찰단에 하든가 아니면 고발 조치를 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아니 어떻게 알고 이거를 딱 잘라버리냐 이거예요. 이거는 꼬리자기다. 전형적인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이게 심각하다는 반증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민주당 정청래가 어제 그랬잖아요. 야, 이거 전부 다 이번에는요, 암행어사단을 출동시켜서 철저하게 색출하겠고, 이 엄단을 하겠다. 참 이렇게 나와놨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조승래 사무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지금 이 이해운이를 계속 밀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딱 선을 긋고 있어요. 그 무슨 소리야? 일단 청문회 가야지.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 검증을 거쳐야 된다 했잖아. 이 얘기는요. 아니 국회 딱 청문회하면 당연히 이재명가 바로 임명해버리지. 자, 그래서 이해운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더 높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해운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이제 보좌관들 제일 잘하는 게 보좌관이잖아요. 보좌관 그리고 서초 갑 지역의 지역구 민 여러분들, 저도 많이 듣고는 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인용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해운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만이 이해운이 같은 아주 악랄한 인간을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 정도가 아니라 이건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잖아요. 이 소리 지르는 거 보십시오. 아주 이건 정념이 떨어지는 동무가 아니라 저런 인간이 어떻게 배지를 그러니까 국민님도 책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인간은 어떻게 3번씩이나 공천 줬냐. 문제가 있지. 3번씩이나 공천 준 게 아니죠. 3번 이상 더 공천 줬죠. 왜냐하면 동대문에서 공천 줬죠. 통동을에서 공천 줬죠. 이거 그리고 온갖 대선 때까지 온갖 감토랑 감토는 다 줬잖아요. 이런 못된 인간 정말 이런 인간은요 절대로 앞으로 정계에서 은퇴시켜야 돼요. 정계. 이거 장관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철면피 같은 못된 인간은 아예 정치권에서 은퇴를 시켜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유승민이가 오래간만에 유시민이가 오래간만에 얘기했네요. 나 같으면 그런 사람 안 써. 밑에 이 부하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람 치고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렇게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지명을 한 것은 제대로 선수를 뽑은 게 아니야. 잘못했어. 나 같으면 안 뽑아. 그래서 유시민의 이 발언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 그러니까 이런 유시민이가 얼마나 진보 좌파의 핵심 인물입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까지도 이재명이는 안 되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그냥 고하고 갈 거야? 검증 청문회까지 갈 거야? 이거 반드시 말이죠. 다른 거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해운이 하나를 끌고 가면 이번 지방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2030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2030들이 볼 때 당한 사람들이 전부 2030이잖아요. 힘없는 보좌관들, 이거 2030들 표 다 날라간다. 아마도요, 이해운이 얘기하면서 2030 표 날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봤어요. 자, 그래서 제 방송은 민주당에서도 다 모니터하니까 절대적으로 이런 인간 말이죠. 이해운이의 이자를 꺼내면 꺼낼수록 2030들의 표는 날아가는 게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일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라. 그래서 명비여천가를 부를 때서 불러라 이거예요. 부를 때서. 이해운이를 살리겠다고 명비여천가를 부르는 순간 40대도 등을 돌릴 수 있어요. 20, 30은 관두고라도.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해운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공천과 관해서는 개별 이탈이다. 이해운에 관해서는 청문회를 가야 된다. 예, 딱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 사이에 서울시 이종배 시의원이 이해운에 대한 고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고발을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왜? 그만큼 비리 의혹이 계속 터져 나오니까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 이제 오늘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서 몇 가지, 그러니까 이제 공안 영접을 문재인 때는 차관보,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수석 차관, 이번에는 아예 장관이 늘었습니다. 자, 이거는요, 왜 그러겠습니까? 다 국빈 방문인데 왜? 딱 하나예요. 최세를 했거든. 그래갖고 트럼프한테 지금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야, 너 당신 말이지, 트럼프한테 당하는 거 신경 쓰지 마. 내가 챙겨줄게. 알았지? 계속 쉐쉐로 고하고 가. 흔들리지 말고. 딱 그러니까 장관이 나온 거예요. 예. 뭐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은 지난번에 에이펙 때 시진핑이가 왔을 때 우리도 외교 장관이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관급 인사를 보냈다. 아, 그러면 쟤들 또 왕위를 내보내야지. 왕위하고 과기부 장관, 왜 하필이면 과기부 장관을 보내냐고. 예? 과기부가 외교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야? 아니, 물론 뭐 AI다, 무슨 뭐 반도체다, 배터리다 뭐 하면 과기부 장관이 전혀 이 정상회담과 관계없는 사람은 물론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나가면 외교부 장관이 나가야죠. 외교부 장관은 너무 높다 이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는 장관이야. 근데 영향가 미안한 얘기지만요. 아니, 중국의 외교장관하고 과기장관하고 이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폴리티컬 또는 이제 그 외교적으로 근량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급 딱 해서 허우대는 딱 갖춰놔. 뜯어보면 딱 장관을 뜯어보면 이건 과기부 장관. 그러니까 우리처럼 외교부 장관이 가야지. 그래야 정중한 셰시에 대한 상응하는 이 프로토콜 의전 대접이 되는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무늬만 장관이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전은 거졌어요. 왜? 셰셰만 했습니까? 셰셰 이 연장선상에서 뭐 중국 욕하는 거, 그리고 중국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는 거, 이거 다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업어주고 안아주고 정말 얼마나 잘 해주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은 안 보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에서 말이죠, 장관급 인사를 내보냈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대접받은 거 맞아. 그러나 진짜 대접은 외교부 장관이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외교부 장관 나왔으니까 장관 온 거야.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다 해석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다. 그러나 무늬하고요, 이 속옷하고 또 모양하고 그런 점에서는 또 차이를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이부진, 삼성 이부진 사장, 이분이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부진 사장이 휴가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 이번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희문고등학교 싹 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임모. 그리고 이제 왼쪽이 이무진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편안하게 둘 다 엄마하고 아들이 똑같이 이제 회색 옷을 입고 이렇게 편안하게 NBA, 이 샌프란시스코 열리고 있는 요 게임, 여기에 갔다. 그래서 이게 그만큼 이제 이부진 사장이 그만큼 이제 인기도 있고 언론에 관심도 많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호텔 업계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요. NBA 경기인데 이 NBA 경기는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5-2026 NBA 정규 리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대 그다음에 유타 재즈 요 경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경기를 보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진 사장이요, 갤럭시 포로로 사진을 찍는 모습도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마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까지 가고 경제학과인가요? 여기를 가고,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배를 이어서 이제 신라 호텔이 될지 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삼성 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얘기는 의대를 안 갔네, 법대를 안 갔네 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일반 사람들이나 의대, 법대지, 이부진 아들 입장에서 의대, 법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삼성발전시고 홀테신라 이 발전시키는 것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 경제, 본인의 능력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데, 또 국가에, 이건 정말 충성하는데도
굉장히 더 지름길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춰서 참 잘 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지금 중국 오늘 도착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상당한 대접을 받고 지금 이제 방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예요. 뭐 일단 장관이 나왔으니까 뭐 차관이나 뭐 수석 차관이 됐든 아니면 차관보다는 훨씬 대접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도착하자마자 항상 이재명도 말이죠. 이거는 윤 대통령 때만 만들었던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동포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중 간의 새로운 출발점.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의미 있는 워딩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대목이 더 깊고 더 넓은 한중 관계. 그러니까 한중 관계를 아래로는 더 깊게, 옆으로는 넓게. 자, 이런 것들이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보 분석을 평생 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미국에서도 더 깊고 더 넓어? 참 거치기 안에 이렇게 미국은 요거를 받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때 또 실용외교, 국익 중심 이거를 또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이재명 정권 정상회담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제 실용 중심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한다. 이거 전 세계가 다 알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나라가 실용과 국익 중심으로 정상 외교를 또 외교를 하지 않는 나라가 있으면 한번 대봐봐요. 모든 나라가 실용과 지금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는 건데 그걸 앞에로 까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 촌스러운 거예요. 응? 이제 그만 얘기해도 선수들끼리 다 외교라고 하는 게 더군다나 정상 외교라고 하는 것은 실용과 국익의 최정점에 있는 거예요. 왜? 정상 외교니까. 이거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건 기본이야. 우리가 밥 먹는다 뭐 쌀밥 먹지 무슨 뭐 보리밥 먹습니까? 야, 밥 먹었어. 그러면 쌀밥 먹잖아요. 야, 너 보리밥 먹었냐 쌀밥 먹냐 먹는 사람 봤어요? 밥 먹었다면 쌀밥 먹는 거지. 정상회담 딱 하면 어느 나라 정상이든지 국익과 실용을 가장 많이 따지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촌스럽게, 너무 촌스러워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동포 간담회에서 한 얘기를 뭐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번에는요, 이 조승래 사무총장의 이 발언 내용은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공천관련해서는 개별 인사의 일탈이다. 전수조사는 안 한다. 이게 이제 신년 기자 간담회입니다. 자, 그래서 내란 얘기도 이제 그만해. 2025년이 내란을 극복하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회복 과정. 2020년 내란의 철저한 단절을 통한 마무리해. 이런 거 내란 종합특검을 해야 될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의 이 사법 절차와 관련해서는요, 내내 또 하는 얘기 똑같죠. 특검과 법원은 선고를 통해 국민에 대한 단죄 의지에 부응할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란 전담재판부 운영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공천헌금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탈이다. 개인의 일탈이다. 그리고요, 억울한 컷오프나 낙하산 공천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에게는 경선 보장이 원칙이다. 경선 보장이 원칙이다. 자, 그리고 이제 김병기 강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검 이거는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김현지한테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필요하다면 당내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할 것이다. 이것도 우리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죠. 이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면은 김현지한테 물어봤더니 김현지가 아니라고 하더라. 딱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해당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아니, 이거 하나 확인하는데 어디 달나라에 가서 확인합니까? 어디 미국 가서 확인해? 그러고 필요하다면 당내 윤리심판원이 직권조사해? 아니, 이건 이미 필요성의 단계는 넘어갔다. 당연히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거쳐야죠. 직권조사. 그래서 이수진한테도 부르고 이수진 보좌관들도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확인이 안 됐다.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소리냐. 그러니까 김현지가 그렇게 V1이 아니라 V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인 1표 원칙 이거 그대로 계속해서 공란에서 치고 나간다. 그리고 이해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하고 대통령 또한
국민과 언론과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는 바 있다. 검증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당내 개별적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니, 그러니까 당내 입틀 막 하는 거예요. 너희들 까부지 마. 개인 의견적으로 얘기하지 마. 야, 검증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이죠. 그래서 장동혁의 부동산 투기 의혹하고 유승민의 딸 교수 채용 의혹, 이거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해라. 아, 참 누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훈. 예. 이거 역공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김현지가 지금 또다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죠. 성남시 의원, 경기도 의원. 자, 이긴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2일 날 열렸던 신년 인사에서 김현지하고 만났는데요. 면박을 당했다. 이거를 SNS에 글을 올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김현지한테 인사를 건넸더니 김현지가 우리 만난 적 없지 않나요? 라고 김현지가 얘기를 했다.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인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무총장은 2004년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난입 사건 당시의 영상을 제시하면서 이재명이 나서면 김현지가 뒤따르고 김현지가 가로막으면 이재명이 수척을 휘두르며 몸싸움을 벌이고 공무원들에게 상욕을 품는다. 이 오래된 영상만으로도 그들의 결합이 얼마나 긴밀하고 위험한지 확인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이 이거를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짧은 인사를 끝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하면서 쭝얼거리면서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더니 고개만 까딱 돌린 채 좀 알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옆 사람들 다 알아듣게 망신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걸까요?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대화를 잘라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이 안 된 인간이죠. 기본이 안 된 인간.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긴 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시 반박하는 글을 올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 아니, 잘못은 김현지가 있는데 왜 당 대변인이 나서냐 이 말이에요. 김지호 대변인이 왜 사과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왜 대리 사과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냐 이겁니다.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예. 이건 말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세 번째 벌써 대리 사과. 그래서 이제 이 하나는요. 김현지 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 권한을 넘어서 강선우 지회장에게 사퇴 압박 전화를 돌릴 때 국정을 뒤흔든 월권 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을 숨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문진석과 김남국 사이의 텔레그램 인사청탁 논란, 그때도 당사자 명의 없이 사퇴와 수습을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몫이더라. 셋째, 그리고 이번 영빈관 해프닝인데 여기에서도 면박을 준 사람은 김현지인데 왜 당에서 이렇게 대변인이 사고 나오느냐? 이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쯤 되면 명확해진다. 대한민국 국정설에 김현지는 도대체 몇 번째냐? 도대체.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장과 여당 대변인이 당전 모시도 수습에 나서는 존재. 그가 바로 이 정부의 VO이자 V제로자 살아있는 성역. 이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저지른 무례와 의혹에 대해서 한 번도 직접 입을 열지 않는 그 고감은 어디서 나오는 꼴. 공식적인 설명과 토론이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김지호의 말. 100번 옳다. 그러니 이제는 대리인을 뒤에 세우지 말고 김현지 실장이 직접 그 원칙을 증명해 달라. 비겁한 대리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김 실장이 정부의 통제불능한 실세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다. 김 실장님, 이제 그만 VI급 장막 뒤에서 나와서 본인의 언어로 직접 답하라. 정치가 상호존중으로 돌아가는 길은 대리인의 미사 요구가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이 됩니다. 100번 만번 옳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김현지가 VO라고 지금 주변에서 얘기하는 상당한 근거 있는 실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지금 조선일보에서 말이죠. 아주 특종은 아니지만은 지금 이해훈이가 국민의 의원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도대체 이런 꼴은 생전 처음 본다. 상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와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말이죠. 지금 검증을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명운동에 나섰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행동이다. 추가 폭락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어요. 자, 이혜훈에게서 청문회에서 잘 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이 후보자는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위에게는 도와주세요라고 한 취지의 문자 메시지도 보냈다. 그래도 연락을 이런 연락을 받았다는 우리 기재위 소속 우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이상한 행동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타깝지만 더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도 낼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렇게 일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근데 이제 이혜훈 측에서는요, 이 기재위원들한테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전화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건 맞다. 살려달라고는 안 했다. 예, 사실과 다르다. 딱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혜훈입니다. 신고도 들 겸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서 문자 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국민의원들이 도대체 이혜훈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예, 그러면서 단순한 인사전화는 분명히 아니었고 청문회에서 자신 통과될수록 도와달라는 그런 얘기였다. 이 후보자의 행동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못돼 먹은 인간이죠. 아주 이런 인간을 누가 추천했냐 이거예요. 누가 추천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이 등 말이죠. 민주당 강선 의원은 의원님 살려주세요 하고, 박범계는 피감기관에 의원님 살려주세요 해보시라고 하고, 이혜훈이는 여러모로 공직 맡으면 안 되는 분이지만은 민주당에 참 잘 어울리는 분위기도 하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꼬고 있습니다. 비꼬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혜훈에 대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예, 지금 이혜훈이는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게 웃기는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댓글을 달게 시키고 또 삭발을 강요하고 이런 거에 관해서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고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개인 이탈이다. 공천헌금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김남준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혜훈의 지명은요. 레드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야, 레드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이 레드팀 한다는 게 말이나 되나. 그렇잖아요. 이런 인간을 어떻게 레드팀 역할을 하면 인간이 돼야지. 우선 인간도 되지 않은 거 아니야. 지가 인간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을 레드팀 시키냐. 우리 국민이 지금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잖아. 이런 인간 하면 안 된다고.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이가 말이죠. 이렇게 이 아랫사람한테 고함지르고 이런 사람은 일을 못하더라.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비평의 기준 한 3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다. 우선 취향, 그다음에 개인주의 주관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 도덕, 이런 몇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취향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호불호로 얘기할 수 있어도 지금 이걸 가지고 비평할 수는 없다. 2번째는 도덕이다. 도덕. 이런 도덕성이 있지. 이런 인간이 도덕이 있습니까? 도덕? 이거 도의 도자? 이거 말도 꺼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인간을 갖다가 지금 임명한 거 왜 그런 선택했는지 이해는 갔나마는 도저히 또 이 비평의 초점으로 볼 때는 이혜훈이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리고 3번째 과연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잘할 수 있을까? 퀘스천 마크 물음표다. 예. 그래서 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이죠. 이혜훈이를 이재명이가 지명한 거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혜훈을 픽한 것이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을까에 대해서 저는 데이터가 없어서 기단이다 말을 못하고 의문보를 붙이고 청문회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유시민이가 레드팀 역할을 그나마 진보 좌파 안에서는 하네요. 왜? 오늘 이제 조순회 사무총장이 개별 의견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제 의원들 또 입들막을 탁 해놨지 않습니까?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혜훈이는 청문회 전에 낙마시켜야 되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목표가 청문회 낙마가 아니라 청문회 가면 그냥 간다니까요. 청문회 안 해도 지금 이재명이가 웬만하면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가 보고 이혜훈이가 아이고 살았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아무리 베네수엘라 사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혜훈이 반드시 이거 떨어뜨려야 됩니다. 절대로 언론 여러분들도 이혜훈에 대한 보도에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베네수엘라 때문에 밀려서 못 싣는 경우는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많이 고맙습니다.